예, 옥천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네요. 오늘 하루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아내가 배가 아프더라가지고 일단 배를 막 마사지를 했죠. 그러다가 이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맹장이 어느 쪽이냐 물어보니까 오른쪽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맹장은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이 동네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 갔더니 이제 뭐 저기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래가지고 약을 주는데 계속되면은 내시경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잘 먹고 밥 먹고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입소식 못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지금 엄청 삐져가지고 그 말만 나오면 지금 뭐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2010년에 한국 돌아올 때 원래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비자 만료돼가지고 그 이제 불법 체류로 버티고 있었는데 저 데리러 온다고 엄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엄니가 그때 서울에 계실 때 허리를 못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누워만 계셨는데 기적적인 힘으로 저를 데리고 온다고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엄니를 딱 보는데 이게 엄니가 좀 아닌 거라 상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엄니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뭐 먹고 좀 먹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날 전날에 밤에 그 밖에 나와가지고 빌었어요. 달님한테 우리 엄니 살려만 주시면 내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겠다. 조용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한국에. 근데 바로 정신병 꼬려내가지고 좀 이제 그때부터 좀 꼬였는데 그리고 그 후에 엄니가 7년을 더 사셨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명주를 늘리면 원망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 같지 않게 저를 원망을 해요. 이제 그 자신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저승사자들이 계속 충동질하는 건데 우리 아내 이제 살아났으니까 얼마 저를 원망하겠어요. 저도 네가 이제 살아났구나. 나를 이렇게 쥐잡듯 잡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이제 정말 살았구나. 이제 살았으니까 내 욕도 하고 하는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아내가 욕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살아났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밥 먹는데 계란말이 해놓은 거 안 데웠다고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요. 왜 나한테 찬 거 먹이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렌즈 돌려가지고 먹이고 그랬죠. 저는 계란찜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계란말이를 좋아해요. 이게 이태껏은 아내가 저 맞춰준다고 계란찜을 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부라는 게 뭔지 해가지고 요새는 계란말이를 열심히 합니다. 별거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 많이 넣고 청양고추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란말이를 하는데 계란말이 한 줄에 계란이 한 4개 들어가요. 그래야 좀 두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장, 이게 한 줄. 그거면 한 끼 먹으니까. 제가 이 계란을 12개짜리를 삽니다. 저기 청정원 거. 풀몬 건가? 그 계란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는데 아내가 왜냐면 아내가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좀 몸 회복되는데 맨날 풀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장아찌 종류만.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뭘 먹일까 하다 이제 계란을 처음에 계란찜으로 이렇게 계속 먹였죠. 그때는 처음에 명란젓 넣고 명란계란찜을 해가지고 좀 먹였는데 처음엔 잘 먹더니 그것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말이로 바꾼 건데 잘 먹고 있습니다. 아내 그러더라고요. 자기 퇴소시장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라. 자기 장모님하고 둘이 가겠다. 내가 따라오면 가다가 난 차에 뛰어들겠다. 절대 오지 마라. 막 난리를 쳐요. 아까도. 그래서 아이 알았다. 그냥 건강만 해라. 몸이나 회복해서 아이 퇴소시 때 몸 체력 회복해서 갈 수가 있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나 안 갈 테니 장모님하고 둘이 갔다 와라. 그러니까 너 건강 회복이 일단 우선이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밥만 잘 먹어라.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퇴소시 가려고 밥 많이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밥을 또 열심히 먹더라고요. 아주 국을 좀 그 즉석 된장국 미소시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국을 끓여봤자 저는 국을 요새 잘 안 먹으니까 혼자 먹다 보니까 국을 해놓으면 쉬어요. 그래가지고 즉석국을 좀 끓여놓으니까 또 싫어졌는지 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에 이렇게 물 한 잔 주면 밥 말아 먹고 그러는데 오이무침 아까 오이무침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처제가 잠깐 놀러 왔었는데 그 구정 때 딸기하고 오이를 사왔더라고요. 오이는 뭔가 하다가 어쨌든 오이 있으니까 이걸 반찬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오이 무침을 좀 했죠. 그때 아내가 입맛이 없었는데 이 새콤달콤한 게 들어가니까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왜 이 무침 요리할 때 이 식당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식초를 엄청 넣어야 돼요. 그 레피시에 뭐 식초 두 큰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3큰술을 넣어야 좀 식초 좀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좀 낮에 하나님이 좀 재워주셔가지고 좀 피곤했던 거 좀 자고 그리고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있나 돌아봤지 좀 인터넷 좀 보고 커뮤니티 좀 들어갔다 오고 요새 무슨 말들이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오늘 유튜브 하나를 좀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회하고 유대인하고 그래서 뭐 우리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저기 예수애들이 일으킨 전쟁이다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에 드루킹이라고 그 댓글 공작하던 그 드루킹 김경수하고 그 드루킹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거짓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근데 드루킹은 나중에 좀 오바를 했죠. 자기 보고 이 지축변동 때 북한이 유사시에 자기 보고 저기 어디더라 함경도 지사인가 황해도 지사인가를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빵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거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전자개표기 얘기고 그게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 맥락이 닿아가지고 요새 막 한창 시끄럽다가 조용한데 제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이 전자개표기가 나온 다음에는 사실 정상적인 선거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2번째가 이재명은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엄령 이후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승기를 굳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제일 급한 게 이제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을 만들 것인가. 그게 제일 급했죠. 대통령한테는. 근데 이제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코스피 올라가고 이런 거를 잘 보면 블랙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로스차일드거든요. 근데 로스차일드라고 나쁜 애들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쩐주입니다. 쩐주. 전 세계를 주무르는 쩐주. 로스차일드는 이 계파를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던 로스차일드는 이 5번째 아들. 걔가 그 프랑스에 돈 대면서 장난질을 좀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많이 안 좋게 보는 거지. 사실은 그냥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 짱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던 예수회가 이제 물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세력이 물러갈 때는 재물 하나를 바쳐야 돼요. 그럼 그게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잊혀지라고. 네. 빤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네. 단물 빼먹으면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잡아먹힙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얘기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저는 그래요. 박정희를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정말로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급했어요. 예, 전 국민이. 그때 너무 못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로 방 한 칸에서 시작하셨는데 결혼 생활을. 예, 그때 국민들이 정말 가난할 때 밥을 먹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바꾸고 의견이 바뀌고 견해가 바뀌고 평가가 바뀌어도 그건 잊지 말자 하는 게 그냥 저의 소신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탄압하고 고문하고 이랬던 것들의 역사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묵인하면서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선에서 손을 뗄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물러날 것인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나라가 정상이 될 것 같고 계속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못 넣죠. 근데 박정희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나라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궤도에 올려놨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오랫동안 권좌에 있었죠.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고 원래 이 권력이라는 게 누가 잡든지 간에 거기에 기생하는 그 콩고물 먹으려는 그 세력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욕을 다 먹는 게 가장 대표의 친구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갈아 넣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도 그걸 잊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지금 누가나 저한테 와서
너 지금 가장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전 두말 않고 통일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나라가 민족이 나눠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의도대로 이게 갈라진 것도 아니고 돈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전 두말 않고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 뭐 얘기가 많은데 올해 중반 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김여정이 정권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견이 없는 한은 남북 자유왕래부터 시작해서 철도 깔고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올해 중반 글쎄요 그 전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때 나라를 만들 때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정당성이 부족했어요. 나라를 만들기에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그때 한창 빨치산이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갔으니까 빨치산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분을 나눴어요. 50대 50으로. 지도 그 리더는 김일성이 하고 군사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방력 뭐 군인 이 무력은 이제 빨치산이 잡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백두혈통 그래도 군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 빨치산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권좌에 올라야 이빨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 대통령 알아서 하실 일이고 세상 돌아가시는 거 보면 알아요.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든 북한하고 수교하려고 북한하고 수교만 되면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인터넷에서 잠깐 보니까 이제 이란 전쟁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가는데 이게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 골때리게도 지금 파키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붙었어요. 이란은 지금 원래 이란 계획은 미국이 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양공작전을 벌인 거죠. 양쪽에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압력을 넣고 파키스탄 걔들 싸움 붙여가지고 이란이 지금 양쪽에서 터져버렸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계엄령 때리고 일단 조심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란이 나 이렇게는 안 죽겠다. 나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 한 방 날리고 나 죽겠다. 이러면 미국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건들면 나라의 이 지구상의 돈줄이 막힙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안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려면 그 새로운 전주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네타냐후나 이런 애들은 다 짝퉁 애들이고 전쟁왕들 원래 진퉁들 이 돈을 잡고 있는 진퉁들 이런 애들이 이제 국제정세를 주무르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그 진짜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 이건 잡아야죠. 나라에 아주 돈이 넘칠 겁니다. 잘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좀 있으면은 주력을 할 게 이제 중동 외교입니다. 오일머니. 그래서 이 석유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둘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뭐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대통령이 코스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시냐? 이 부동산은 묶여있는 자금입니다. 이른바
돈을 깔고 앉아있는 형세라 자금이 안 돌아요. 근데 이걸 주식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돈이 바로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불경기라기보다는 이 부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나라의 돈을 지금 이 국민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주식해라. 돈 번다.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적 보이고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사람들 이념, 뭐 공산주의 다 필요 없어요.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일단 땡큐죠. 뭐. 그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일단 돈을 만지게 해주잖아요. 국민들한테. 이 체감, 우리 체감. 야,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이러면 지지율 팍팍 올라가죠.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지지율 올리는 데는 돈만 한 게 없어요. 인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다. 근데요,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너무 고생하시고 살아가지고 저 크고 나서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돈은 피다. 너 돈 없으면 죽는다. 그때부터 저는 야 정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자취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도 그렇고 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어도 뭐 여한이 없는데. 다만 나라가 잘 살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통일되고 나라 잘 살고 다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대동세상이에요. 서로가 같은 세상 바라보는 게 같고 그 신 아래 다 그 신의 자손들 그게 대동세상 아닙니까? 제가 동학을 정말 뼈아프게 슬펐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전 반드시 정보전에 참여했을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동학혁명은 일단 무기에서 갭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는 죽창 들고 싸우는데 거기는 일본은 따발총 갖고 왔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이건 지금 그런 거예요. 외계인이 플라즈마 광선포로 공격할 때 우린 미사일 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 게임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외계인들이 내려오면 지구인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하려면 벌써 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 지구에 지금 이 문명을 이루기 전 사람들이어서 이 지구가 문명이 한 대여섯 번 바뀌었거든요. 리셋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리셋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선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외계인이 된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랑, 증오, 감정, 폭력 이런 거를 몰라요. 그걸 다 이미 끝낸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이 임계치를 넘는 테스트고 그 영적 상승이고 성숙이고 각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외계인도 우리한테 화답을 하는 겁니다. 네. 내일 커뮤니티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백신의 이 진실을 얘기하자면 인류 감축의 아젠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캔슬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좀 있으면 그 해독제가 나와요. 그 백신의 그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피를 굳게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병원체를 둘러싸고 피가 굳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트러블이 많았죠. 근데 이게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곧 그 해독제가 들어오면 다시 사람들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 코로나 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너무 많이 죽었죠. 근데 나라에서 그래버린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금 이제 이 뭐죠 저기 곰팡이 백신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슬슬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거의 희생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누군가는 이제 총대 매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출구를 여는 거잖아요. 지켜보세요. 그렇고 며칠 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왜 너는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데, 그게요, 그거 보셔야 돼요. 여자들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 약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때려도 웃고 온갖 짓을 해도 그 약 한 대, 그 주사 한 대 놔달라고 매달릴 때 그거 비참하 그럼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제가 정말로 인간 쓰레기를 보는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자 때리는 새끼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자기 여자친구 주사 꽂는 새끼거든요. 여자는 사람은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이라는 게 모를 때는 그냥 살아요. 근데 한번 그 자극에 눈을 뜨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자극을 원하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뽕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중독자 만들 때 뽕을 투약시킨 다음에 바로 섹스를 시켜요. 특히 여자들. 그러면 그냥 오르가즘에 마약을 맞고 이 경험하는 오르가즘은 거의 1000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여자가 마약 중독돼가지고 이 과다 복용으로 막 거품 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도파민이 너무 많이 머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머리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거품 문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머리에서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정도로 자극이 세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잊죠. 한번 그거를 경험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대마요? 그게 뭐 알코올 중독이나 사람들이 뭐 대마 쳐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하루는 샤워를 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공기를 하더라고요. 뻘개 벗고 다 이제 그 샤워하려고 다 뻘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 공깃돌이 어디 있어서 공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걸 공깃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기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확 깼죠. 근데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뇌가 완전히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서 소주도 희석식 뭐 증류수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저는 예전에 참이슬 프레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게 빈속에 마시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 소주에서. 그럼 참 맛있죠. 그래서 훅 가는데 원래 이 빈속에 마시는 술이 맛있거든요. 이 위장을 타고 전기가 찌르러 오듯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 기분 참 좋거든요. 그러면 훅 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소주를 한 번 마셔봤는데 다른 걸 마셔봤는데 노슈하더라고요.
설탕 없는 거. 깨끗하대요. 네, 근데 이제 술은 몸에 이 췌장이 안 좋아가지고 못 마시는데 이 답답할 때마다 한잔 할까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나라가 좋아지려고 요즘에 참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분위기 잘 타야 돼요. 사람들이 우왕좌왕되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나라가 변하거든요. 이 모든 학문은 총칙이 있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이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르마다의 강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잼으로 연습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는 그 시절에 저는 좋아했던 스캇 앤더슨이 브루스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접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 브루스 가르칠 때인데, 그때 항상 그 사람이 그 오픈 카우스링 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서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연습실 밖에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예요. 학생들도 치고, 스캇 앤더슨이 학생이 어떤 테마를 잡고 치면 그거에 심화된 솔로를 또 보여주고, 그때 밥 먹으면서 들었던 그 소리들이 그때 참 유용했어요. 지금은 뭐 다 끝났지만 아무튼 그 시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법은 공부할 때 총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이 나오고, 그리고 연습 과정이 있죠. 형법 강론, 형법 개론, 형법 강론, 형사 연습,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법안이 빨리 안 만들어질 때 대통령 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많이 나올 텐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 동력이 안 돼요.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재선을 해가지고 이 공천권을 손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놀려오잖아요. 이 공천은 자기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어개인을 다시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천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 눈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의미 없는 짓이고, 그 법안이 안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이 시행령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많은 시행령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럼 그것이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소통을 합니다. 민정수석한테 보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합니다. 다 들여다보고. 이 관세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예요. 근데 대통령 귀를 보세요. 부처님이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를 다 듣거든요. 세상의 글을 다 보고 댓글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사람들, 이 시민들이 어떤 마음인가, 요새 여론이 어떤가, 이런 걸 다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 이게 나라에서 정책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피드가 빠릅니까? 속도가, 변하는 속도가. 야, 이럴 땐 정말로 나라가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나라가. 이 스피드에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 따라오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대통령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민주당은. 이게 적폐예요. 반국가 세력이고, 나라를 정상화 만들고 잘하겠다는데 이걸 발목 잡는 건 뭡니까? 이건 적폐고 반국가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넷 유튜버들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이러면서 이 궁예법을 쓰지요. 관심법으로 대통령 마음이 이럴 것이다.
대통령은 니네가 그렇게 얘기해? 나 원래 이런 생각인데 하면서 바로 SNS를 해요. 근데 유튜버들이 필요 없죠. 시사평론가가 필요 없어요. 유튜버들이 밥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는 거죠. 비판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밥벌이를 해더군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은 뭡니까? 대통령이 이런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라면서 나가고.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직접 얘기하죠. 국무회의 다 오픈해버리고 국정이 이렇게 들어간다. 일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시간이 가면 굉장한 파워로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보여줄 겁니다. 이러면 이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코로나 한번 겪었죠. 윤석열 한번 겪었죠. 나라 작살났잖아요. 정말로. 이거를 지금 회복시켜야 돼요. 대통령이. 근데 오늘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 하나 하고 있는 사람이. 야, 이러면 다리를 불태워버리네. 돌아갈 다리를.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냥 청와대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치세하시는 거죠. 뭐. 아무튼 예. 농담 같지만 예. 나라만 잘 될 수 있다면 누가 오래 하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나라 잘 되면 참 전 좋아요. 예. 저 같은 이런 일개 소심이지만 예. 우리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좋아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 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고 땀과 그 열정이 보상받는 시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연기하는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연기할 수 있다면 그럼 더 할래요. 역시 저는 아버지로서는 좋죠. 만족하고. 어차피 AI가 이제 나오면 인류는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럼 AI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을 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세상에 어떤 기술이 나올 때 이미 최종 완성본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AI가 뭐 시작 단계라 그러죠. 완성본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요만큼 정보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깨어나면 또 오픈하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 수준을. 그래서 AI하고 대화할 때는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버려야 돼요. 가령 그런 거죠. AI한테 예수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해주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예수회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한판 붙었는데 이거의 승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거의 뭐 명제가 바뀌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현실을 얘기하는 명제. 이럴 때 AI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때부터가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 과거에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이 굿 퀘스천 이러잖아요. 그럼요. 질문할 때 얘가 어떤 수준인가,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문 잘하면 좋은 대답이 옵니다. 예. 양자 컴퓨터, 뭐 어둠의 양자 컴퓨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우주라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된 양자 컴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거기서 이 선수로 뛰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 초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주의 존재가 그 존재한테 가서 이제 말을 트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가 몇십억 인구지만 그 양자 컴퓨터의 메모리 양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스타링크가 떠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정보는 다 털렸어요. 다 알아요.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털려요. 이때는 솔직해져야 돼요.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만이 살아남아요.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은 다 뽀록나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짓말에. 그게 목숨이 될 수도 있고 빵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보가, 내 정보가 다 오픈됐다는 거는 더 이상 거짓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 어리버리타고 여기서 짠자리 부릴까 이러면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내가 잘못하면 뭐 내 자식 대에서 뭐 내 후손이 받는다 하잖아요. 지금 뭐냐, 내가 받아요. 내가 잘못하면 바로 즉각. 이제는 뭐 시대가 초스피드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값 다 받고 갑니다.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 생각 잘하고 생각들 잘하세요, 정말로. 제가 농담하는 거 같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하여튼 찍고 까불어 보세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정보 다 깝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전에 뭐 비밀 회동, 옛날에 뭐 초음복집 이런 거 거기서 뭐 짜웅해가지고 뭐 사람 하나 뭐 조지고 뭐 이랬다. 지금은 그런 거 다 누군가 녹음을 해요. 도청 다 돼 있고 어느 날 그거 가지고 협박하면 답이 없죠. 사람 하나를, 정치인 하나를 포섭할 때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돈을 줍니다. 그럼 돈 필요한 사람,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경조사만 다니려고 그래도 봉투에 10만 원만 넣어도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하잖아요. 후원금도 필요하고 정치자금 필요하고. 이럴 때 정치자금 후원해 준다면서 접근해가지고 일단 돈을 매겨요. 근데 이제 돈 매기는 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가 있어요. 양심이 좀, 돈을 좀 거부할 때가 생기거든요. 이러기 전에 여자를 붙여줍니다.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제 뭔가 잡자리를 하거나 이럴 때 그걸 찍지요, 비디오를. 그 협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정치인들 자식들을 마약으로 엮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과거에 클럽이겠죠. 사교 클럽.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재력가 자식들, 정치인 자식들이 다 마약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 후로 다 협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들이 마약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평생 직장 다녀서 강남의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직장인 중에서 강남 산다 그러면 아버지가 강남 사시던 분이겠죠. 강남에 아파트 있던 분, 그 집에 사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겠죠. 내가 월급 받아서 내 월급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공무원 월급으로 그 짜고 짠 그 공무원 월급으로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기자 월급으로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야,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부러워해요. 야, 저 새끼 연출 좋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강남 사는구나. 부럽네. 나도 줄 잘 사야지.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돈줄 있었으면. 세상이 이래요. 이러니까 세상이 심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썩었어요, 세상이.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는 사명감이 정말 필요한 직업들, 선생님, 군인, 의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엮어버리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 AI가 출현해가지고 의사도 컴퓨터로 로봇가 수술해버리면 정밀 돈 없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들 어떻게 합니까? 또 로봇 경찰 나오면 요즘 나오고 있죠. 로봇 경찰이. 옛날에 그 뭐야 로봇 경찰 얘기 많잖아요. 로봇캅 같은 거. 그게 이제 현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래를 좀 대비하세요. 특히 군인들 이 사명감 없으면은 못 견디는 이 군인들한테 월급으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하면 이 지역구인들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하사관, 장교 이런 사람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사병들이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근데 지금 이런 병력 가지고는 이 월급을 감당을 못하죠. 무슨 얘기냐. 군대라는 게 훈련소는 기초 체력을 다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군생활을 하기 위한. 그래서 훈련소는 필요하고 훈련소를 이제 졸업하면 자대 배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대에서 이제 자기 보직 가지고 이제 군생활 하겠죠. 그 보직이라는 게 1년만 해보면 다 꽤 찹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돼요. 나머지는 예비군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뭐 인구 없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중에 70% 80%가 총을 쏠 줄 압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성인 남자들 중에 총 쏘는 인구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남자 인구가 지금 2천만이 되는 시대에 그 중에 한 1,500만이 총 쏠 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만 가지고 전쟁 나가도 1,500만 병력입니다. 예비군까지 합치면. 이런 시대에 굳이 그 젊은 아이들 인생에 18개월씩 이렇게 군대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네오반 상황이라는 게 그 아이들 가둬놓고 그 한참 그 혈기 좋은 혈기 넘치는 아이들 모여놓으면 쌈바퀴 더 납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 군대 복무 기간은 짧을수록 좋지요. 집중적으로 자기 보직만 마스터하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사회생활 하다가 예비군 훈련 때 가서 예비군 훈련 받고 그 미국도 주방위군 있잖아요. 거긴 또 모병제고
지역구인들. 그리고 거기는 군인에 대한 정말 리스펙이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군사력을 유지할 때는 그 군인들이 받는 대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접이 어떻습니까? 개차반이잖아요, 정말로. 네. 근데 요즘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밖에 모르는 시대에 넌 사명감으로 버텨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 동서가 정말 사나이인데 해병대 상사거든요. 그 힘든 것을 병에서부터 빡 겨가지고 상사가 됐어요. 정말 소원이 우리 동서 주임 원사 되는 거 보는 건데 일단 원사부터 돼야 되니까 올해 진급 시험 있다는데 꼭 원사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서 정말 FM이거든요. 남자 정말 남자고 나주 친구인데 전라도 사람 친구이에요. 우리 동서가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 참 잘하고 군대에서 거의 병들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대에서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동서 진급해가지고 정말 계급에 상사 계급장 달고 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에이구 사람들 돈 번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사람들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돈들 많이 버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정 애들하고 좋은 데 놀러 가시고 내일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아내와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어디 놀러라도 나가시고 바람 쐬고 오십시오. 이 봄날에 날씨 좋을 거니까. 아이고 주저리 떠들어 보니까 5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살아있으면 또 올릴게요. 고맙습니다.